이제 유기학은 탄소 원자가 전기음성도가 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기 때문에 전자를 공유함으로 생겨나는 공유결합을 합니다. 이 공유결합을 설명하는 이론이 이 VBT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MO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성공적인 이론이어서 이 두 가지를 공부하게 돼요. 얘가 원자과 결합 이론입니다. 원자과 결합 이론. 얘는 분자 궤도함수 이론, 몰레큘러 오비탈 시어리라고 하죠. 일반학에서 되게 간단하게 공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렇게 돼요. 저도 약간 MO를 알려드리긴 하는데 이때까지 기출문제만 보면 거의 100% 이거를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얘가 직관적으로 유기분자의 기하 구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얘가 직관적인 3차원 구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편제 전자 모델일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설명이 돼요. 편제, 전자가 편제된 구조들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설명되고요. 비편제된 전자 모델들은 MOT로 설명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두 이론이 어느 이론 하나가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데 우리 피트에서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효과적이고 많이 사용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 VBT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비탈의 중첩입니다. 겹침이에요. 겹침. 오버랩이에요. 오버랩. 이 오비탈의 중첩의 모양에 따라, 패턴에 따라서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공유 결합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12페이지. 자, 우리 교재는 오비탈의 겹침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오비탈의 겹침. 이게 중첩인데요. 오비탈의 겹침에 의해서 원자 핵 사이 전자 밀도가 집중되어 공유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소 분자의 이 수소와 수소 사이의 공유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1s 오비탈과 1s 오비탈이 핵 사이 거리가 멀다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하겠죠. 그럼 s하고 s가 가까워져서 중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이룰 거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s 오비탈하고 s 오비탈이 중첩된 단면을 잘랐어요. 잘랐더니 무슨 모양이라는 얘기? 원형이 나오겠죠. s하고 s가 9니까 9하고 9가 이렇게 중첩됐을 때 이 단면을 자르면 당연히 원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원형 단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그마 결합이라고 합니다. 시그마.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밑에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공유 결합의 종류라고 돼 있죠. 자, 시그마 결합은 오비탈의 겹침의 단면이 원형이에요. 그러면 다 시그마 결합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파이 결합이 있습니다. 이 파이 결합은 오비탈의 중첩, 겹침의 단면이 R형이에요. R형. 또는 원형이 두 개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유 결합은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항상. 오케이?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드리면 기본적으로 모든 단일 결합은 다 시그마 결합입니다. 그리고 다중 결합들, 이중 결합, 삼중 결합들은 다 이제 파이 결합으로 처리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예를 볼게요. 지금 1s 오비탈과 1s 오비탈이 중첩됐어요. 자르면 원형이죠. 무슨 결합이라? 시그마 결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제 유기학을 해본 친구들, HF 뭐 강산이긴 하죠. 피케값 3 정도 되니까. 이때 플로린의 혼성이 뭐예요? F. 오케이? 얘가 공유결합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오비탈의 중첩을 통해서 공유결합을 만들었겠죠. 그럼 이 어떤 오비탈 가지고 얘랑 공유결합을 만들었을까 이거예요.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배운 바에 의하면 혼성 이론에 따르면 얘가 전자쌍, 이게 다 원자 단위고 여기 있는 수소 원자도 이 플로린 주위의 원자 단위예요. 그럼 얘 소위 말해 입체수 또는 그룹수 또는 원자 단위 4개죠. 그럼 이때 이 플로린의 혼성은 원자 단위 4개니까 무슨 혼성으로 가야 되냐? sp3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sp3랑 수소는 1s밖에 안 되니까 1s가 중겹돼서 여기는 이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건 결론적으로 아니에요. 물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제가 얘기한 거 시험에 안 나오지만 실제 이걸 sp3로 보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HF의 시그마 결합, HF의 결합이래요. 여기가 H고 여기 F. 겹침의 단면을 딱 보니까 이건 무슨 모양이에요? 원형이죠.
시그마 결합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죠? 그리고 이 HF의 이 결합은 수소의 1s 오비탈과 F의 2p 오비탈이 겹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거를 해석을 하면 여러분 플로린이 9번이에요, 9번. 9번이에요. 그러면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가면 되고 2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가면 되고 2p 오비탈에 5개가 들어가면 되니까 하나, 둘, 셋, 훈트의 규칙, 그러면 파울리 베타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요만큼이에요 지금. 됐죠? 이걸 전자점으로 표현하면 뭐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수소 원자의 최외곽 하나를 이렇게 하면 이게 HF가 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이게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의 중첩은 여기에 이 중첩이 이걸 의미하는 거, 이거를. 그럼 이 중첩은 F의 무슨 오비탈이 겹친 거예요? 2p 오비탈하고 수소의 무슨 오비탈이 겹친 거다? 1s가 겹쳤다. 그래서 무슨 결합을 만드는 거다? 시그마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유기학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무조건 여러분 혼성 물어보면 다 그 결합 물어보면 다 혼성하니까 제가 그냥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됐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뭐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F2도 이제 이해가 되겠죠? 혼성해서 하는 게 겹치는 게 아니에요. F가 F의 2P와 F의 2P가 겹쳐서 무슨 결합을 만들었다고요? 시그마 결합을 만들었죠. 이때 여러분 오비탈과 오비탈의 겹침을 P 오비탈의 오비탈과 오비탈의 겹침을 이거는 반드시 뭐라고 표현해요? 정면 겹침이라고 해요. 헤드 투 헤드 오버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P 오비탈이 무조건 파이 결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오버래핑 되냐에 따라 시그마 결합이 지금처럼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리고 FCL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F는 2주기고 얘는 3주기니까 2P하고 3P가 중첩된 거죠. 이거 여전히 시그마 결합.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약한 겹침이라고 돼 있죠? 오케이. 그럼 지금 얘랑 얘랑 비교하시면 얘 2PP가 겹친 거하고 2P, 3P가 겹친 거예요. 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얘기예요? 2PP가 더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오비탈의 중첩이 일어났을 때는 크기가 유사할 때도 효과적인 오버래핑이 됩니다. 주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오버래핑이 안 돼요. 어느 결합이 더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효과적인 겹침이 가능할 때 튼튼하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쪽이 더 튼튼한 결합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유기학에서 p 오비탈이 겹칠 땐 p 오비탈이 겹칠 땐 크기가 유사한 p 오비탈끼리 효과적으로 겹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p 오비탈과 2p 오비탈이 겹치는데 얘는 정면 겹침이었죠. 근데 얘는 정면이 아니라 뭐 평형 배양이라 얘는 보통 이렇게 할게요. 네. 측면 겹침. p 오비탈이 측면으로 겹쳤을 때 무슨 결합이라고 부르냐? 이제 파이 결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파이 결합.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위에서 한번 겹칠 테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한번 또 겹칠 테니까 보통 원형이 2개 또는 R형 형태 이렇게 표현해서 얘를 파이 결합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공유 결합은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으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뭐 H2건, HF건, F2건 지금 공유 결합을 설명함에 있어서 지금 순수한 S 오비탈과 순수한 P 오비탈들의 겹침으로만 설명했죠. H2는 1s끼리 겹친 거 아니에요. HF는 1s하고 2p가 겹친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의 우리가 A로부터 E까지 본 공유 결합의 얘는 순수한 오비탈, 즉 ES하고 EP에 있는 오비탈끼리 겹쳐보니까 대부분의 공유 결합이 설명되더라 이거예요 지금. 됐죠? 그런데 1번 제목을 보시면 양가로 1번 제목을 보시면 원자과 결합 이론의 한계라고 되어 있죠. 결국 지금 이렇게 순수한 오비탈끼리 중첩시켜서 공유 결합을 설명하면요. 탄소 원자, 즉 유기분자들의 공유 결합 설명이 하나도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바로 원자과 결합 이론의 한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볼게요.
지금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가 이렇게 A, B, C로 나와 있어요. A, B, C. A, B, C로 나와 있고요. 전자 6개니까요. 탄소 원자인데요. 지금 A는 무슨 규칙을 어긴 거죠, 이거? 홀 전자의 숫자가 최대가 돼야 돼요. 훈트의 규칙을 어긴 거예요. B는요? 여기는 업스핀이고 여기는 다운스핀이죠. 스핀의 방향이 패러를 하지 않잖아요. 훈트의 규칙 어긴 겁니다. A, B는 다 훈트의 규칙 어긴 거예요. 그래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C입니다. C. 오케이? 그럼 탄소 원자의 최외곽 전자는 이렇게 해서 이 몇 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4개라고 이해할 수 있죠. 됐죠? 자, 그럼 이 4개를 가지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탄소 원자의 최외곽 전자 4개예요. 탄소 원자의 최외곽 전자. 근데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탄소 원자는 루이스 점전자식을 찍을 때 4개잖아요. 그 4개를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동서남북 찍으면 된다고 했죠. 다 홀전자로 찍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안 맞잖아요, 지금. ES 오비탈에 쌍을 짓고 있죠. 오케이? 그럼 이놈을 갖다가 루이스 구조로 루이스 점전자식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여기 있는 쌍을 짓고 있는 ES에 쌍을 지은 전자는 이렇게 찍어주는 거고요. 여기 홀전자로 각각 하나씩 있는 건 이렇게 찍어주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됐죠? 그럼 여기 4개가 여기 4개죠. 여기랑 수소를 공유시키고 여기랑 수소를 공유시킨다는 얘기가 여기에 수소 원자의 전자 하나 채워놓고 여기 수소 원자의 전자 하나 채워놓고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공유결합하면 탄소 원자는 수소 원자 몇 개랑 공유결합을 해야 돼요? 2개랑 하죠. 그럼 이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 구조가. 그럼 딱 보더라도 여러분 이 탄소 원자핵 주위에는 전자 몇 개밖에 안 돼요. 지금 6개밖에 안 되죠. 이거 옥텟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불안정하죠. 여러분 얘가 만약에 CH2라고 하고 이렇게 전자쌍을 한 쌍 가진 이 화학종이 안정하다면 자연계에서 흔히 관찰될 겁니다. 얘는 자연계에서 관찰되지 않아요. 뭐 하다는 얘기냐? 불안정하다는 얘기거든요. 왜 불안정하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옥텟을 만족하지 않기. 자연계에서 탄소 하나가 관찰될 때는 항상 H 몇 개 가지고 4개 가지고 관찰되거든요. 이게 메테인 아니에요. 메테인. 가장 간단한 유기분자 메테인. 그러면 결론이 이르렀죠. 탄소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로는 탄소가 수소 원자 4개랑 공유결합한다는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화학종은 실험실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피트에서도 중요해요. 나중 가면 알켄의 반응 가면 얘를 우리가 카빈이라고 합니다. 카빈. 오케이? 카빈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알켄 파트 가면 이거 어떻게 만들지 알려드릴 거예요. 암기 다 하셔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카빈은 불안정하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만들었다가 얘가 없어지지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과학자들이 아니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이렇게 해서 수소를 공유결합시키면 수소 원자는 탄소 원자 하나당 몇 개의 수소 원자 2개랑 공유결합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4개야.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얘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 자연계 이게 관찰이니까. 그럼 뭘 뜯어 고쳐야 돼요? 얘를 뜯어 고쳐야 된다 생각을 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전자 배치를 바꿉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전자 배치의 수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CH4를 설명하기 위해서 즉 탄소 원자는 몇 번의 공유결합하더라. 가장 간단한 구조에서 4번의 공유결합을 하더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 바닥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 상태에선 여기랑 여기밖에 공유결합이 안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그러니까 프로모션, 영어로 하면 프로모션인데 들뜨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들뜨게. 그래서 여기 excited state라고 되어 있죠? 들뜬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탄소 원자 기준으로 ES의 홀전자 하나가 있죠. ES. EPXYG에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그죠? 표현하기 위해서 ES에 있는 요 전자를 색깔로 표시하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탄소의 전자 배치가 수정됐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수소 원자를 여기 4번 들어가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제 탄소 원자가 몇 번의 공유결합을 한다는 얘기야? 4번의 공유결합을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CH4가 됐어. 그럼 간단한 거야. 좀 아쉽지만
여기 에너지가 필요하면 들뜨려서 불안정해지만 결국 결합을 하게 되면 안정하게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면서 안정해질 테니까 이게 설명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탄소 원자가 4번의 공유 결합하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공유 결합이 바로 여기 있는 이 공유 결합이고 여기 있는 이 공유 결합들이 여기, 여기, 여기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달라요. 두 결합의 에너지 준위. 즉 결합 에너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 CH 결합의 결합 길이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자연계에 있는 CH 결합의 결합 길이는 다 똑같아요. 4개가. 4개가 완벽해요. 결합 길이가. 그럼 이 전자 배치로도 설명이 안 돼요. 결합을 4번 해야 된다는 건 설명이 됐지만 결합 에너지가 동등하다는 건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 여기서 내린 결론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순수한 s오비탈하고요. 순수한 p오비탈로는 탄소 원자의 공유 결합을 설명할 수 없다예요. 순수한 ES와 순수한 EP오비탈을 이용해서는 절대로 탄소 원자의 공유 결합을 설명할 수 없다예요. 여기서 이제 또 멘붕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계속 바꿔가야 돼요? 이론을 계속 바꿔가야 돼요, 이론을. 현상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CH4를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전자배치까지 수용해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이론이 6번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6번부터 그냥 공부해요, 혼성. 그죠? 네. 그러니까 왜 혼성 이론이 이렇게 나왔는지 정도는 한 번쯤 생각해 전자배치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